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개인의 숨기고 싶은 정보가 온라인에 떠도는 것을 해결해주는 사람들을 디지털 장의사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이 없애주는 정보들은 당연히 지극히 개인적인 거겠죠. 연합뉴스는 인터넷 기록을 삭제해주는 디지털 장의사로 명성을 얻은 인물이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 게시물 삭제 대행업체 이지컴즈의 박형진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박 씨는 미성년자가 나오는 성착취물 등 불법 동영상을 소지한 혐의, 즉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박 씨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성착취물 웹사이트에 수백만 원을 내고 배너 광고를 의뢰한 혐의, 즉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 성폭력 범죄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방조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디지털 장의사로 각종 매체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박 씨는 박사방 사건이 불거진 뒤 피해자의 의뢰를 받고 운영자 조주빈을 추적해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은행권의 대표주자인 KB가 네이버와 카카오에 승부수를 던졌다고 하는데요. 바로 KB금융에서 간편결제 서비스인 KB페이를 준비 중에 있다는 소식입니다. 헤럴드 경제에 따르면 KB카드가 KB페이를 주도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KB페이는 단순히 신용카드 정보를 모바일에 등록해 사용하는 앱카드 형태에서 간편결제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게 골자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존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펼치고 있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 결제 서비스의 특장점을 두루 스터디했다고 합니다. 특히 KB카드는 네이버, 카카오페이가 무섭게 컸지만 여전히 온라인 기반에서 활약한다는 점을 간파하여 오프라인에서 활약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KB카드가 가진 266만여 곳의 막대한 카드 가맹점 네트워크는 큰 자산이 될 수 있겠죠. 관계자는 지금까지 출시된 간편결제의 고객 경험을 다 포괄하는 모델로 만들어가고 있다며 그룹에서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KB페이는 KB금융 외의 경쟁금융그룹의 은행, 카드사와는 업무 제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지방은행, 저축은행 등과 제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앞으로는 고객들이 돈을 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특정 결제 서비스를 꺼내는 결제 습관을 확보하는 게 업계의 화두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KB가 자리를 선점하고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각 기업의 재택근무 확대일 건데요. 조선일보는 코로나 재택근무가 실리콘밸리의 미친 집값을 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미국 실리콘밸리의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등 테크 공룡이 장기간 재택, 원격 근무에 들어가자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던 실리콘밸리의 월세가 유례없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블룸버그는 부동산 정보 사이트 줌퍼를 인용해 6월 샌프란시스코의 방 1개짜리 아파트 월세가 1년 전보다 11.8% 하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개월 연속 하락세이자 월간 하락폭으로 사상 최대인데요. 줌퍼는 그동안 오르기만 한 샌프란시스코 월세의 최근 하락세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실리콘밸리 외곽의 가격은 올랐는데요. 구글 본사까지 차로 45분이 걸리는 오클랜드의 6월 월세는 1년 전보다 4.5% 올랐습니다. 더 먼 세크라멘토 지역은 7.9% 상승했다고 하네요. 재택근무 확산은 화려하고 큰 사옥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데요. 구글은 사무공간 확대를 위해 본사 인근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 모두 중단했습니다. 캐나다 소프트웨어 업체 오픈텍스트는 세계 120개 사무실 중 절반 이상을 없앨 계획이라고 합니다. 콘텐츠 부자가 된 CJ ENM이 케이블 TV 사업자들과 사이가 많이 틀어진 것 같은데요. 이젠 아예 케이블 TV를 안 거치고 콘텐츠를 직접 유통할 작정인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는 CJ ENM이 최근 유튜브에 유료 멤버십 채널을 개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딜라이브 등 케이블 TV 업체와 콘텐츠 사용료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으로 서비스 외연을 확대한 것이죠. CJ ENM은 유튜브에 유료 멤버십 상품인 TVN 입문, TVN 레전드를 개설했습니다. 월 1,990원인 입문 상품은 CJ ENM의 인기 채널 TVN이 자체 편성한 콘텐츠를 스트리밍으로 제공합니다. 방송한 지 6개월이 지난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내보내는데요. 월 4,990원인 레전드 상품은 다시 보기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국내 방송 채널들은 최근 잇따라 유튜브에 유료 멤버십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요.
KBS, JTBC, IHQ에 이어 CJ-ENM이 합류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터넷 TV, 즉 IPTV, 케이블 TV 등 유료 방송 플랫폼에서 월정액 형식으로 유료 상품을 판매해 왔습니다. 다들 네이버와 카카오가 모든 분야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결과에 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 포털인 네이버보다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쓰는 사람이 더 많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데요.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IGA웍스는 자사 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 인덱스로 네이버 카카오 사용 현안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9일 밝혔습니다.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의 올해 6월 월간 사용자 수를 분석해보니 카카오톡은 3,559만 명이었고 네이버는 3,016만 명이었습니다. 1인당 평균 사용시간과 사용일수 모두 카카오톡이 네이버보다 더 많았는데요. 월간 평균 사용시간은 카카오톡이 11.7시간, 네이버가 10.2시간이었습니다. 월간 평균 사용일수는 카카오톡이 24.6일, 네이버는 18.6일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모두 카카오톡의 완승이었는데요. 소셜미디어인 SNS 사용자 수에서는 네이버 밴드가 압도적인 1위로 인스타그램보다 사용자 수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또 지도, 내비게이션 분야에서도 네이버 지도가 사용자 수 1위였으며 웹툰, 웹소설 관련 앱에서도 네이버 사용자 수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반면 카카오는 네이버가 별도 앱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금융, 결제, 모빌리티 분야인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티 앱으로 점유율을 선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줄다리기의 결과가 계속 변화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해외 IT 공룡기업의 한국 법인들의 세금 문제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아직까진 속 시원한 기준이나 법의 집행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는 구글코리아가 최근 거액의 법인세를 납부했지만 조세심판원을 통해 불복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올해 초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5천억 원 가량을 추징한다고 고지했고 최근 회사는 이를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구글코리아가 국세청의 과세에 반발하고 조세심판원의 불복 절차를 제기했는데요. 만약 조세심판원이 구글코리아의 요구를 인용하면 회사는 납부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세청의 법인세 추징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구글은 다시 부과 취소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글로벌 IT 기업에 세금을 부과할 때 중요한 기준은 국내에 이들의 고정 사업장이 있는지 여부인데요. 구글 코리아는 이미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들은 서버가 국외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해왔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국세청은 지난 2018년 말부터 구글 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왔고 이들의 서버가 비록 외국에 있더라도 사업하는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영위된다는 점을 과세 근거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한편 구글 코리아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의 모바일 콘텐츠 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앱 시장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5조 9,996억 원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